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내년도 세종시의 본 예산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시 출범 후 11년 만의 일인데요. 주목되는 예산은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종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2조 34억 원입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821억 원, 약 4.3%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세종시는 시 출범 11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 2조 원 시대를 활짝 열게 됩니다. 지난 2016년 본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한 지는 7년 만입니다. 대내외의 경제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부 여유 자원을 활용하여 최초로 본 예산 2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종시는 언급한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건전 재정 기조는 유지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예산 규모를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여민전 캐시백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 방침대로면 국비 지원이 사라지게 돼 캐시백 혜택은 기존 10%에서 5%로 줄게 됩니다. 캐시백 10%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중앙에서도 전혀 지원이 이제 안 오는 상태고 하다 보니 5%를 유지하더라도 여민전은 우리가 유지시키자라는 게 저희 방침인데, 이 밖에 시민 생활안전 증진을 비롯해 시정사기 공약사항인 미래전략수도 세종 기반 마련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종시의 내년도 본 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 세종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민선사기 세종시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 올해 16.1%에 이르렀던 채무 비율이 내년에는 14%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내년도 본 예산 편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첫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금융기관 채무의 일부인 300억 원을 상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교부세 확보나 수익 사업이 실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 아산 시민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찰 종합타운 내 입지와 광역교통망으로 인한 편리한 접근성 등을 내세우면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시민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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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유치 외치자 외치자 외치자.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범시민 추진단은 경찰병원 분원 아산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약속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공모 방식을 선택하면서 경찰청이 지역 간 여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미 약속된 대통령 공약 이행 전에 소모적인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역 간 여론 분열을 자초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산시는 국립경찰병원 건립지 인근에 경찰인재개발원과 수사연구원, 경찰대학 등이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KTX 천안 아산역과 수도권 전철 등 접근성이 좋아 많은 국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며 아산 유치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다. 중부권은 물론 영호남의 다양한 경찰들이 편리하게 오실 수 있는 광역 교통망과 또 주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남도 역시 정부와 정치권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추진단과 함께 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번 범시민 추진단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한편 새로 건립될 경찰병원 분원은 이 센터 23개 진료과를 갖춘 510병상 규모로
경찰청은 다음 달쯤 최종 건립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민선 7기부터 추진한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이 3번의 도전 끝에 의회 문턱을 넘겼습니다. 시는 정관 제정과 임원 선출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상돈 시장의 공약 사업인 청소년재단 설립이 3번의 도전 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천안시에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시설 확대로 청소년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시설 운영 방식 또한 전문화가 필요하여 청소년재단을 설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천안시는 청소년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해당 조례안과 동의안은 앞서 2020년 12월과 지난해 3월에도 제출됐지만 부결 또는 보류됐습니다. 박 시장은 부인했지만 선거 캠프 인사에 대표이사 내정설이 돌았고 인사청문회 등 철저한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대표이사 등을 채용할 때 청소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채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하에 좀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만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공개 채용 시에 청소년 전문가라는 조건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재단은 1사무국 2개팀 13명으로 이뤄지며 정관 제정과 임원 선출을 거쳐 내년 7월 출범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회사에는 각 기관을 상징하는 심벌 마크가 있죠. 천안시도 23년 전에 제작한 심벌 마크가 있는데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를 상징하는 심벌 마크입니다. 지난 1999년 제작된 것으로 천안의 영문 첫 글자인 C를 기본으로 청색은 교통, 적색은 교육, 녹색은 문화, 회색은 편안한 땅을 뜻합니다. 그러나 심벌 마크에 담긴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데다 디자인이 유사한 지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안시의 이지원 의원이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심벌 마크의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천안시 심벌 마크는 우리 시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천안시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의 전달력이 약합니다. 이어 2011년 이후 충남도청과 도내 7개 시군이 심벌 마크를 교체했다며 전국적으로는 100여 곳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최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교체 비용.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비용이 적게 드는 온라인과 인쇄물에 먼저 적용하고 외부 시설물에는 혼용 기간을 충분히 둬 점진적으로 교체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모전 등을 통해 교체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심벌마크 교체에 대한 내부 검토를 벌여 필요하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민선 8기에 추진할 공약 107개를 확정했습니다. 공약 실현에는 총 13조 3,881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10위는 1조 3,383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K컬처 박람회 개최와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청수역과 부성역 신설, GTX 노선 연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약 실천 계획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천안시가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천안시의 지난해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은 2.6%로 법정 구매 비율인 1%의 2배 이상을 넘겼습니다. 한편 이번 유공기관 포상에서 상을 받은 자치단체는 천안이 유일했습니다. 아산시 둔포면 인구가 10월 28일 기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과 맞닿아 있는 둔포에는
아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고 아산 테크노밸리 배후에 약 4,2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한 둔포면은 아산 지역 외국인 인구가 관내 읍면동 중 두 번째로 많은 곳으로 약 24%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종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이 될 사업이죠. 바로 연서면에 추진 중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원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는 가운데 최민호 시장과 주민대책위원회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입장차가 컸지만 주민 눈높이에 맞는 생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4기 세종시정 들어 최민호 시장과 첫 대화의 자리를 가진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시작부터 그동안 쌓였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제안한 국가산단 대체 부지는 검토도 하지 않고 마을이 대거 포함된 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곳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내 울분이 터집니다. 진짜 이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입지 선정 그 대상에서는 우리 사람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일방적인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그 부당함을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했지만 행정에선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해야 한다는 식의 답변만 되풀이했던 겁니다.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벨트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또 추진한다고 그렇게 언론 발표를 또 봤습니다. 세종시장님 인터뷰하신 걸. 그렇다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죽여서 나머지 사람을 배불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다 현실적인 문제 제기도 잇따랐습니다. 세종시 주변 땅값 시세가 많이 올라 LH에서 제시하는 보상금만으론 대체 부지를 찾기도 막막한 상황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보상과 생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어떻게 보면 엄격히 봐서는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한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최민호 시장은 미래 전략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생계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엔 10분 공감한다며 이 부분을 보다 확실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계 대책을 이분들이 납득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가산단을 추진한다고 그러느냐. 생계 대책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뜻을 제가 시장의 입장으로서 국토부와 LH에 정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축산농민 폐업 보상과 주민 생계조합 설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년간 쌓인 감정의 골이 깊고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앞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반대대책위원회가 시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냈던 고발건에 대해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절차상 법적인 하자에 대한 부담은 덜게 됐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센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1일 전동면 지역에 추진 중인 친환경 종합타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던 최민호 세종시장. 당시 참석한 주민들이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 삼자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면 바로잡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절차상의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그거는 제가 바로잡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정보공개보호법과 주민등록법에 위반이 됐다면 이 사업자가 재검토하겠습니다. 때문에 반대대책위가 지난 3월 시청 담당 공무원과 사업 신청자, 사업 동의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던 것에 대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사업 추진의 최대 분수령이 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건에 대해서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민호 시장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에선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절차상의 법적 하자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세종시 본예산안에 친환경 종합타운 관련 사업이 683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지만 그런 성격의 예산은 아니라고 시 관계자는 해명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친환경 종합타운 관련해가지고 LH로부터 부담금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세입 처리하고 또 그거를 예탁금으로 세출 처리하는 예산이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뭔가 실질적인 투입이 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법적인 부담은 덜게 됐지만 앞으로도 후보지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대책위는 법적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 추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절차가 합법적이라도 저희 성동리 주민과 전동면 주민은 반대할 것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법적 하자에 대한 부담은 덜게 됐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센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지역 가칭 월천초등학교와 세교중학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오는 2025년 3월 개교될 예정인데요. 반면 기대를 모았던 북아산고는 중투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배방 월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북수초, 과밀, 과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가칭 월천초등학교. 지난 2017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뒤 5년이 지난 후에야 최종적으로 중투를 통과했습니다. 일반 37개, 특수 2개 학급으로 896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탕정 2, 3지구의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 집중되면서 인근 중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가칭 세교중학교도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학급 수는 일반과 특수를 포함해 모두 40개 학급으로 정원은 1,015명입니다. 두 학교 모두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2025년 3월 개교될 전망입니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북아산고는 이번 중투에서 반려됐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둔포 등 아산 북부 지역 고등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충남교육청과 아산시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힘을 모았지만 학교 용지 확보 등의 여건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한 후 2달이 지나 확보되면서 적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이 컸습니다. 교육청은 추후 수시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했지만 심사에서는 심사자료 제출 이후 반영했다는 사유 등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이번 중투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완해 내년 1월에 있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며 2025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1월 중투에서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2025년 3월 개교도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차와 노선, 요금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객들이 느낀 천안 시내버스의 가장 큰 불편은 배차와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버스 노선과 요금, 교통정보 시스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배차 만족도에 대한 세부 질문에는 응답자 대부분이 매우 불만 또는 불만이라고 답했고 첫차와 막차 시간에 대해 불만이라고 응답한 이용객도 절반에 넘었습니다. 시내버스 기본 요금에 대해서는 보통이 38.57%로 가장 많았고 불만이 32.5%, 매우 불만이 17.2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매우 불만 41.95%, 불만 26.83%보단 개선된 것인데 올해 3월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 환승 할인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에도 있었던 것들인데 차를 빼먹는다든가 한꺼번에 차가 몰려서 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고. 운행 만족도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과속 난폭, 급출발 등 안전운전 항목은 매우 불만과 불만이 각각 46.57%와 29.93%로 집계됐고 착석 전 출발이나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승하차 항목도 불만과 매우 불만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천안시내버스 시민연대는 궁극적으로는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기사님들이 많게는 하루에 16시간 운행을 하고 계신데 그 조건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일 2교대를 통해서 운전하는 시간들을 운행 시간을 좀 줄여서 또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민간이 아닌 시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과 대면 조사를 통해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